10월 11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김혜경과 문다혜,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와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이 오만한 태도, 이 위법이 드러나고 음주운전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오만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한 이 어떤 해법 찾기를 놓고 분열되는 또 충돌하는 이런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입니다. 어제 수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렸습니다. 거짓말이 모두 드러나고 이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오는 24일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14일에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4일이 되면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려지고 그 다음 날 15일에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부부가 하루 사이로 나란히 이렇게 선거법 위반 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 8월에 사실은 끝이 났어야 합니다. 끝이 난 겁니다. 검찰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좀 더 확인하겠다,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재판을 지연을 시켰습니다. 2달 가까이. 재판부가 명령을 하기를 지금 김혜경을 비롯해서 김혜경의 비서인 배소현이입니다. 법인카드 결제를 한 이 배소현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말이 엇갈린다. 또 그 식사 자리에 참가했던 증인들의 말이 엇갈린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김혜경이 지금 국회의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인 등 6명에게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식사 대접을 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이게 기부 행위입니다. 1원 이상만 써도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그래서 걸렸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10만 4천 원을. 여기에 말이 전부 엇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 증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이 피의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금융 기록, 금융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 비교해 보겠다. 누구 말이 맞는지를. 그래서 어제 거짓말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우원식의 부인이 자신은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고 자기 식사비는 자기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그렇다면 배소현이 법인카드로 또 전체 식사비를 결제를 했습니다. 그건 증거가 나와 있죠. 이렇게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그게 정말인지 따져보자라고 해서 우원식 부인의 그 금융기록, 이 자료를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도 없고 그런데도 계속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그렇다면 그 식당에 현금 결제, 그 영수증이 남아있을 것이다. 영수증이 없습니다. 요즘 뭐 현금 결제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현금 결제를 한 흔적은 남아있을 것이 아니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의 부인이 현금 결제를 했는데 그 식당 측에서 누락하지 않았겠느냐. 세금을 위해서.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죠. 현금을 찾은, 은행에서 찾은 기록도 없고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이 현금 결제 부분을 누락시키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현금 결제된 기록도 없고 반면에 배소현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쪽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해야겠습니까? 우원식의 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건 배소현이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다. 이 거짓말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김혜경과 배소현이 어제 법정에서 서로 울었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운 이유가 이제 자인을 한 겁니다. 배소현이 지난번에 이 재판에는 증인으로 나오지를 않아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나와서 배소연이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질문에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알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배소연이 이제 더 이상 발뺌을 못하는 것이죠. 김혜경도 알았느냐? 김혜경도 알았을 것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김혜경, 배소연이 이때까지는 김혜경이 배소연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자기 모르게 법인카드로 다 결제하고 자기에게는 현금을 받아갔다. 배소연이 다 떠안아서 배소연은 지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혜경이 이때까지 배소연에게 떠넘기다가 이제는 이 증거 앞에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자인을 하고. 이제는 사실은 이재명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법인카드 사용과 관계가 됩니다. 법인카드 부분, 살림을 살면서 법인카드를 쓴 것, 이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요. 김혜경은 지난달에 서면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검찰에 나와서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아직도 서면 질의에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구인해야 합니다. 소환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고 기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또 트집을 잡게 될 겁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재명을 강제 구인, 강제 소환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인카드 부분은 그렇고요. 이 법인카드를 쓴 것에서 이제 선거법 위반도 걸리는 겁니다. 이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고 경기도에서 만든 이 법인카드는 모두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 전체는 이재명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배소연은 영수증만 던져줬을 겁니다. 김혜경은 일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김혜경과 배소연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이제 자인을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의 책임이 된 겁니다. 이것도 이재명을 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자인을 하고 입증이 된 겁니다. 증거로. 그래서 이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배소연은 이미 처벌을 받았고요. 다음 달 14일 300만 원 벌금형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이 이쯤 되면 이제 자인을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도 나몰라라합니다. 법인카드 이 비리 관련해서도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만한 태도입니다. 법치를 깔아뭉개려는 태도죠. 이재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개딸들 지지층만 보고 깔아뭉개도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뭐 다른 별일 있겠느냐. 자신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난동을 부리겠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특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공채로 가져가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응징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응징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문재인의 딸 문다혜입니다. 음주운전이 드러났는데 경찰이 지금 소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문다혜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문다혜를 정인으로 신청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정인으로 채택을 못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정인을 채택하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정인은 거부합니다. 또 동행명령을 마구잡이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 문다혜에 대해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왜 경찰이 소환도 하고 있지 않느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지난 5일 밤에 이 새벽에 문다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문다혜가 이게 술에 취한 건지 권력에 취한 건지 뭐에 취한 건지
세 차례나 이 술자리를 옮기면서 술 안 가져다 준다고 고함을 지르고 탁자를 내리치고 이런 행동까지 벌였습니다. 3차 때 그 남자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 남자는 왜 어떻게 문다혜 술 취한 이 문다혜를 그대로 보냈는지 자기 차를 구별하지도 못했고 난폭 운전을 했고 사고를 냈습니다. 난폭 운전에 이렇게 사고까지 나게 되면 이건 징역형입니다.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다혜에 대해서 경찰이 지난 7일 이제 문다혜를 소환하겠다라고 해서 용산경찰서에 많은 기자들이 모였는데 문다혜가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일주일 가까이 지금 소환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혜는 검찰에 지금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개로 소환하는 것이 맞고 그것도 당장 소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다혜에 대한 이 특혜 비리입니다. 문재인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이 특혜 비리에 대해서 검찰 소환도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의 경우처럼 문다혜의 음주운전을 놓고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모두 지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문재인과 문다혜가 일반적이라면 뭐 40이 넘은 문다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문재인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 대변인처럼 활동하고 있는 윤건영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문다혜가 엄중 처벌될 것이다. 그게 문재인의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입장을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과 이상직의 검은 커넥션에 따라서 문다혜에게 특혜 비리가 생겨서 비리가 발견이 돼서 검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문재인과 문다혜, 민주당 이재명, 또 친문 윤건영을 비롯해서 검찰에 대해서 별의별 난동을 벌였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검찰이 이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랬던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입니다. 그랬다면 음주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 지금 민주당, 이재명의 책임감일 겁니다. 이걸 하지 않는 것은 오만한 겁니다. 또 법치를 깔아뭉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만한 태도입니다. 총선에서 이겼고 지금 지지율도 무너지지 않고 있고 강성 지지층도 개딸들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그대로 뭉개고 가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서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논란거리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분열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날짜나 지금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의제가 김건희 여사 부분과 의료 대란 부분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이냐 이걸 놓고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 친윤 일부 사이에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이 갑자기 독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가기 전에 대통령실에 독대를 지시했고 또 대통령실과 지난 8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혁 그 최고위원이 모친상을 당해서 그 상가에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의 협의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특히 윤 대통령이 지금 현안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했다. 한동훈 대표와 독대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부분 관련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약속도 있었던 만큼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 또 주가 의혹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이제 해법의 이 수위를 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자
강승규 의원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을 지냈습니다. 또 뭐 많은 친윤 이 의원들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것이 뭐 있느냐.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마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이 공격, 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완 외동할 필요가 있느냐, 여당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문제가 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김건희 여사 이 주가 의혹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지금 와서 말을 또 바꾸느냐.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민주당의 이재명과 문재인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깔아뭉개일 겁니다. 총선에서 이겼고 강성 지지층이 있고 지금 어차피 자기들의 사법 리스크로 구속될 입장이어서 깔아뭉개고 갈 겁니다. 국민의힘 여권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깔아뭉개고 가는 것이 맞느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 뭐 혐의 부분이나 이게 이재명과 문재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맞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처신이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도 인정을 했고 사과도 한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의 문제는 이 해법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깔아뭉개고 갈 거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한동훈은 해법을 찾아보자, 새로운 해법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도 어느 정도 거기에 수긍을 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게 없다. 민주당의 저 악마와 프레임에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다. 이건 어차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위한 이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깔아뭉개고 그대로 방어하고 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이고 이 와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문재인은 오만합니다. 강성 지지층의 생각대로만 가도 지지율도 유지가 되고 이판사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선거에서 패했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의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이기는 정치여야 합니다.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오는 16일 재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이겨야 하고 이기는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지자들이 지지를 해줄 때는 표를 줄 때는 이겨서 권력을 잡아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국정 운영을 해달라, 정치를 해달라라는 그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모르지만 계속 지는 선거, 지는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지지자들도 외면하게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부분을 깔아뭉개고 가자, 민주당처럼. 민주당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자. 도 일리가 있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그건 결정이 지금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국민의힘과 지금 대통령실,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게도 보수 우파의 이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외연 확장을 해야 합니다. 이기는 정치,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자기들 지지층만 끌어안고 저렇게 갈 수 있다면, 총선에서 이겼다면 국민의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졌습니다. 바뀌어야 하고 바뀐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져서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한동훈 대표 사퇴, 배신자 이렇게 가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특검 공격, 탄핵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냥 깔아뭉개면 막아지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지지를 끌어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판사판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렇게 깔아뭉개고 민주당처럼 이판사판으로 가면 민주당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결심을 한 것으로 읽힙니다.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부분에 어떤 해법을 찾느냐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이간질하고 배신자 이야기가 나오고 한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한 대표 이번에 완전히 한 대표 체제를 끝장내겠다. 이간질하는 이런 것은 가장 나쁩니다. 이건 오히려 민주당과 개딸 이재명을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새로운 해법은 찾아야 합니다. 그게 분열이 아닌 화합을 위한 그 적정한 수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현명한 논란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만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우리 헌정사에 국민들은 언제나 응징해 왔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민 앞에 겸손한 쪽이 이깁니다. 정치는 이겨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